미래 산업에 대한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미래 산업 분야가 자동차 예. 산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해 말에 페스티벌에서 보여줬던 그 자율주행 AI 안내원 서비스 예. 앞으로 뭔가 더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그 자율주행 자동차도 윤기원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고요. 경기도 자율주행 센터를 윤기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2018년도에 경기도 판교에 가보시면 혹시 자율주행 자동차 제로 셔틀 다니는 거 보신 적이 있나요? 네, 그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예. 저게 자율주행차인가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예. 그 사실은 그게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레벨 1부터 레벨 5가 끝이라고 하면 예. 그 레벨 4의 자동차가 사실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동차가 레벨 3, 2.5 정도라고 하고요. 네. 그 레벨 5가 되면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고요. 레벨 4는 자율주행으로 운전다니다가 필요시에는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제어를 누군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 되면 아직은? 제어를 하는. 하지만 자율로서 완전히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차를 레벨 4라고 하는데요. 네. 경기도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 제로 셔틀이 우리나라 최초로 실도로를 다니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실도로를 다닌다는 게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뭐 운전면허 코스를 다니는 게 아니라 실제 도로를 그러니까 운전자가 있는 차들과 동등한 동시에 입장에서 다니는. 그다음에 사람들이 다니는 판교를 예. 실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2018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도 재밌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해 보시면 이런 차가 돌아다니기에 허가를 받아야 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허가를 과연 누가 내주고 어떻게 내줄 것이냐. 왜냐면 책임 소재가 나중에 따를 수도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요. 네. 그런 것들을 해결했던 것도 윤기원이 아까 말한 지역 기반 R&D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교통법에 의하면 자동차라는 거는 와이퍼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백미러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부서진 채로 다니면 그럼 단속에 걸리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법적으로 그렇게 된 차만 승인을 받아서 도로를 다닐 수가 있어요. 실도로를. 예. 근데 이건 자율주행 자동차니까 백미러 와이퍼가 필요 없잖아요. 기계나 AI는 다 사방을 볼 수 있으니까. 센서를 달아서 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는 기능에도 불구하고 네. 법규에서는 그게 돼야지만 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법규를 우리가 해결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가 제도 같은 것들을 연구원들이 국토부 직원, 경찰서, 그다음에 경기도도청 네. 같이 협동을 해서 그런 것들을 풀어서 실제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도로를 다니게 되는 계기가 된 거고요. 사실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서 사실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차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생태계가 완성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생태계를 우리가 완성할 수 있도록 했던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그 실도로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게 자율주행 자동차래 신기하다라고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거잖아요. 네. 그것도 새로운 기술이 받아들여지게 된 거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점점 더 이제는 사람들이 멈추면은 여러 가지 정보를 준다든가 하는 서비스들을 우리가 기획하고 계속해서 시도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예. 그럼 저는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판교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윤기원에서 그런 어떤 실험 단계의 자율주행차를 할 수 있었던 것이 판교라는 그 계획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정비와 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상용차의 단계로 넘어오면 서울 이렇게 다니게 되면은 막 골목길, 뭐 이면도로 그리고 도로도 이렇게 반듯하지도 않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수준은 아직은 다 따라오진 못했나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용차. 사실은 판교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니게 그렇게 좋은 거기도요? 상태는 아닙니다. 외국에서도 보면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리조나라든가 그런 사막을 달리거나 그러죠. 그런 환경을 보면은 판교는 그야말로 도심이기 때문에 네, 사람도 지나다니고요. 교통량도 꽤 많고요. 그래서 그 실제 도로와 굉장히 비유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판교도 보면은 거기 제휴판교에 있는데 거기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공사하는 데서 지금 여기가 막히면은 사람의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유턴도 해야 되고
그렇죠. 뭐 불법 유턴도 가끔가다 하기도 하고 차선이 들어가기도 하고. 예, 예. 근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예. 사람들은. 근데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 구간은 저희가 연구원이 수동으로 조작해서 그런 구간을 벗어나고 도로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그런 게가 되면은 실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그렇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실 정밀 지도도 필요하고 예. 그다음에 모든 관제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네. 그런 컨트롤 시스템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모입니다. 그럼 그 데이터들이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한다든가 거기서 필요한 부품을 개발한다든가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자율주행 자동차에 필요한 모든 라이다라든가 그런 부품들이 외산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국산화가 되려면 또 그런 것들을 어떤 차에 들려서 테스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테스트 할 때 저희 자율주행 셔틀에 실어서 테스트를 해주기도 하고 또 이거 필요한 사람한테 저희가 축적된 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하고 네. 그런 서비스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레벨 5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과연 갈수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개입하지 않고 예. 다니는 거가 언제 들어올 것이냐 네. 네. 라고 해서 사실 거기에는 그런 시대가 굉장히 오래 걸릴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오히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니는 데는 가장 큰 변수는 사람이래요. 사람이래요. 예, 왜냐하면 사람이 갑자기 껴들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뭐 이제 그런 예측 안 되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네. 저희가 이렇게 길 가다가 예. 감지를 하잖아요. 그 자전거를 예. 타고 오거나 오토바이가 예, 오면 예, 예. 아 자전거가 오는구나, 오토바이가 오는구나. 예. 그래서 스스로도 조심하고 예. 상대방도 조심하고 이래서 예.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건데 예, 그럼 모든 그 시민들이 그걸 인지해서 아 저거 자율주행차가 오니까 혹여라도 오류나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인지를 하고 좀 조심하자. 이런 인식까지 싹 바꾸는 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자동차가 좀 더 똑똑해져야 되는 거죠. 아 사람의 행동을 보고 계속 그걸 AI로 예측할 학습을 수 하면서 있어요. 네. 아 저런 행동은 건너는 행동이다. 아. 아니면 저런 행동은 그렇지 않은 행동이다. 맞아, 이게 네. 꼬마가 뭐 한 서너 살, 5살 어린애면은 아 저는 애니까 판단력이 좀 낮으니까 언제든 뛰어나올 수 있어. 그거를 이제 자율주행차도 그렇죠. 인지를 하고 조심해야 되는 상황. 예,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도 점점 그 똑똑해지고 있고요. 네. 뭐 그런 기술도 똑똑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프라도 똑똑해져야 됩니다. 판교에서 하는 것은 모든 신호등이라든가 CCTV를 연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알려주는 거예요. 저 신호등은 몇 초 후에 바뀔 거야. 아,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 여기서는 속도를 내는 게 더 좋다, 아니면 멈추는 게 좋다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차만 똑똑해지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차와 함께 인프라도 같이 똑똑해지면서 이 소통하는 그런 데이터가 모여서 좀 더 안전하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